수백만 명이 고통받는 가운데 김정은은 비밀스럽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다. 요트, 궁전, 개인섬. 어떻게 이런 극단적인 사치가 궁핍한 나라에서 가능할까? 세계 탐험이 이 비현실적인 현실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떠다니는 궁전, 비밀 요트 함대. 김정은이 슈퍼요트로 구성된 소규모 함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길이 262피트에 달하는 요트로 약 7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으며 워터슬라이드, 대형 수영장, 고급 VIP 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휴식과 화려한 오락을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 요트들은 북한 동해안의 원산 근처에서 종종 목격되며 특히 고위급 정치회의 이후 자주 나타나 개인용 휴양지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자아냅니다. 위성사진에는 프린세스 구에메미오를 포함한 세 척의 호화 요트가 정박한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이 모델은 현재 단종되었지만 수집가들 사이에서 여전히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치품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 함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는 규칙을 자신들 방식대로 해석하는 정권의 모습을 드러내는 단면입니다. 단순한 사치를 넘어 이 요트들은 절대 권력과 비밀주의 그리고 육지에서 쌀을 배급받고 정전 속에서 살아가는 일반 주민들과는 전혀 다른 엘리트 계층의 삶을 상징하는 부유하는 권력의 상징입니다. 권력의 영묘, 금수산태양궁전. 평양 북동부에 위치한 금수산태양궁전은 북한에서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기념비 중 하나입니다. 원래 김일성의 공식 거처로 지어졌지만 현재는 김일성과 김정일 두 지도자의 시신이 안치된 영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복합 건물은 무려 150만 제곱피트에 달하는 광대한 면적을 자랑합니다. 내부는 샹들리에부터 대리석 바닥까지 모든 것이 사치를 극대화한 모습입니다. 금박으로 장식된 표면, 희귀 목재, 반짝이는 보석들이 유리관 속에 놓인 두 지도자의 미라를 감싸고 있습니다. 기아와 전력난에 시달리는 나라에서 이 궁전은 24시간 조명과 냉방이 유지되며 철통 같은 경비 아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정권에게 있어 이곳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권력의 유산을 영구화하고 반대를 억압하는 요새입니다. 시민들이 쌀과 전기를 배급받으며 살아가는 동안 이 궁전은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으로 일가의 통치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슈퍼카. 개인 차량이 거의 사치품으로 여겨지고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나 노후된 버스를 이용하는 북한에서 김정은은 100대가 넘는 고급 차량을 보유한 호화로운 차량 컬렉션을 자랑합니다. 롤스로이스 팬텀, 방탄 렉서스 세단, 맞춤형 벤틀리까지 이러한 차량들은 일반 시민들의 삶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2024년 군사열병식 중 김정은이 새로 등장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와 벤틀리 벤테이가를 타고 등장한 장면은 특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두 차량의 가격은 각각 10만 달러를 훌쩍 넘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지배력을 과시하는 상징입니다. 번쩍이는 그릴, 고성능 엔진, 고급 인테리어는 모두 무적과 현대 권력이라는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정교하게 선택된 요소입니다. 사치품 수입을 제한하려는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 컬렉션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량들은 복잡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들여오며 이는 단순한 부유함을 넘어서 보통 사람들은 피해갈 수 없는 제재를 정권이 어떻게 우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신화와 메시지의 백마. 북한의 시각 선전물 중 가장 강력한 상징 중 하나는
눈 덮인 산길을 힘차게 달리는 백마 위의 김정은 이미지입니다. 러시아에서 수입된 이 말들은 강인함과 우아함으로 유명하며 단순히 미적 요소만으로 선택된 것은 아닙니다. 북한의 신화 속에서 백마는 신성함, 순수함, 그리고 혁명적 혈통을 의미하며 지도자의 신격화를 위한 핵심 도구로 사용됩니다. 과거 김일성, 북한의 건국자, 도항일 무장투쟁 시절 백마를 탄 모습으로 묘사되었으며 현재 그의 손자인 김정은은 백두산 인근에서 말을 탄 모습으로 자주 등장해 이 반신적 내러티브와의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최근 몇 년간 이런 순혈 백마들이 제재 속에서도 말이 가까이 북한으로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말들은 열병식이나 정치 의례에 등장하며 지도자의 신화적 이미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세계를 향해 계속되는 혁명, 순결한 정통성, 영원한 통치를 메시지로 전하는 도구로 활용됩니다. 장갑 열차 철로 위의 요새. 김정은이 장거리 이동 시 가장 선호하는 수단은 비행기가 아닌 열차입니다. 그러나 이 열차는 일반적인 차량이 아닙니다. 일명 탱고로 불리는 이 방탄 열차는 강화 강철 벽과 방탄 유리, 최고급 시설을 갖춘 이동식 호화, 호텔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평균 시속은 약 30마일로 느리지만 이는 보안과 기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속도입니다. 열차 내부에는 지휘센터, 수입 와인이 비치된 전용 식당, 가죽으로 마감된 회의실 등이 있어 이동 중에도 국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장갑 열차는 종종 미끼 역할을 하는 다른 열차들과 첨단 보안팀이 함께 이동하며 매 여정이 대규모 작전처럼 진행됩니다. 연료 부족으로 도보나 자전거에 의존하는 시민들에게 이 열차는 또 하나의 상징입니다. 바로 절대 권력자가 얼마나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렷한 풍경입니다. 비밀의 섬 요새. 청진 근해에 위치한 이 섬은 일반인 출입이 철저히 금지된 채 오직 지도자 일가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유 공간입니다. 정예 군부대가 철통같이 경비하는 이 은밀한 휴양지는 전용 별장, 고급 인테리어, 그리고 비밀리에 오갈 수 있는 전용 활주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은 최고 지도자와 소수의 측근들이 외교와 국내 문제에서 벗어나 쉴 수 있는 피난처로 기능합니다. 앤티크 가구, 고급 미술품, 수입 와인이 실내를 장식하고 있으며 제트스키, 모터보트, 요트는 바다에서의 오락을 책임집니다. 환대보다는 비밀성과 향락을 위해 만들어진 고립된 천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철저히 사생활과 안락함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평균적인 북한 가정이 전기조차 불안정하고 단백질 공급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도 이 섬은 현실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쾌락의 세계로 존재합니다. 류경호텔, 깨진 약속의 기념비. 평양 스카이라인 위로 1000피트 이상 솟아오른 류경호텔은 북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자 동시에 가장 불가사의한 존재입니다. 원래는 현대성과 국가 자긍심의 상징으로 1980년대 후반에 건설이 시작되었고 활기차고 번영된 미래를 선보이려는 야심찬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에 걸친 공사 중단으로 인해 이 피라미드형 초고층 건물은 일부에서 파멸의 호텔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무려 16년간 콘크리트 껍데기만 남은 채 방치되었고 최근에야 유리 외벽과 LED 조명을 추가하는 외관 정비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애국 이미지가 외벽에 투사되어 선전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현대적이지만 호텔 내부는 여전히 거의 비어 있으며 객실은 미완성 상태, 레스토랑도 개장하지 못했습니다. 이곳은 실제 운영되는 호텔이 아니라
야망과 좌절, 그리고 현실과 무관하게 이미지를 조작하려는 국가의 집요한 의지를 상징하는 수직적 기념물입니다. 마식령 스키장, 얼음 위의 환상. 태화산맥 해발 4,1200피트 고지에 자리한 마식령 스키장은 엘리트 계층 외에는 거의 접근할 수 없는 빛나는 복합 단지입니다. 최대 5,000명의 손님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리조트는 깔끔한 슬로프, 고급 호텔, 스파 시설, 실내 아이스링크, 그리고 전통 한국식 무늬와 현대적 감각이 결합된 피라미드형 타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 개장 당시 이 리조트는 북한의 역량과 비전을 과시하는 상징으로 급속히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북한 시민들에게 스키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사치입니다. 에너지 부족, 이동의 제약, 그리고 생필품 가격 상승은 국내 여행조차 허황된 꿈으로 만듭니다. 국제사회에는 이곳이 북한판 알프스로 소개되지만 국내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과잉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리조트의 슬로프 하나하나, 로비의 샹들리에 하나하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인민을 위한 장소가 아닌 자립적 강국의 이미지를 포장하기 위해 지어진 무대라는 사실을. 하늘 위의 통제, 고려항공과 지도자의 공중요사에. 북한의 국영 항공사인 고려항공은 국제선 노선이 극히 제한되어 있지만 그 존재의 의미는 단순한 운항 시간표 이상의 함의를 지닙니다. 1950년대 소련식 설계를 기반으로 한 이 항공사는 현재 지도자의 이동과 안보 전략에서 중요한 전략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김정은의 전용기로 개조된 항공기입니다. 이 비행기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고급 인테리어를 갖춘 공중지휘소로 기능하며 하늘 위에서도 국가 통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민간 항공은 노후된 장비와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반면 이 전용기는 하늘에서도 과시되는 사치의 상징입니다. 김정은이 주로 열차 이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전용기의 사용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탈출 수단이자 동맹국과 적국 모두에게 전하는 전략적 메시지, 강력한 통제력과 지도력으로 기능합니다. 수면 아래에서 확장 중인 북한 잠수함 함대. 화려한 요트나 고풍스러운 리무진이 주목받는 동안 훨씬 조용하면서도 위협적인 확장이 바닷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구형 소련식 잠수함과 중국산 현대식 모델을 결합해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의 잠수함 함대를 조용히 구축 중입니다. 이 잠수함들은 단순한 방어 수단이 아닙니다. 기동성과 은폐성을 활용한 전략적 수단이며 그중 가장 야심찬 함정인 영웅 김군옥 함은 수중에서 전술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설도 존재합니다. 실제 성능에 대해선 논쟁이 있지만 핵 보유국으로서의 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하려는 상징성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은밀한 전력은 북한 정권이 지역 안보 질서에 공포와 불확실성을 투사하는 능력을 한층 끌어올립니다. 바다에서는 침묵이 힘이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국민을 대신해 이 잠수함들은 무언의 위협으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은둔의 왕국, 최고 지도자, 전용 휴양지. 북한의 평범한 가정이 식량 배급과 잦은 정전에 시달리는 반면 위성사진과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전국 곳곳에는 김정은과 측근들만을 위한 전용 휴양지가 은밀히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 운영 호텔이 아닌 오직 내부 인사들만 이용할 수 있는 사적 공간입니다. 울창한 숲속이나 해안 절벽 인근에 숨겨진 이 저택들은 헬리패드, 테니스 코트, 영화 상영관, 건물간을 연결하는 지하 터널까지 갖춘 고급 시설로 꾸며져 있으며
온천이나 아름다운 산악 경관을 배경으로 한 고립된 호화 공간입니다. 이 지역은 24시간 가동되는 감시 시스템과 정예경호 인력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극소수의 인원만 접근이 허용됩니다. 그 안에서 펼쳐지는 삶은 일반 국민의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끝없는 사치와 고립의 세계입니다. 디지털의 단절, 소수만을 위한 기술 세계. 북한 국민 대부분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접근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김정은과 그 측근들은 자신들만의 디지털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속위성 인터넷, 암호화된 통신 시스템, 국제 미디어 접근권 등은 모두 정권의 지휘체계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에게 금지된 외국 영화가 상영되는 전용 영화관, 글로벌 트렌드를 추적하는 수입 스마트 기기 등은 이 내부 집단의 생활 속 일부로 존재합니다. 반면 일반 국민은 오직 국가 검열을 거친 내용만 볼 수 있는 폐쇄된 인트라넷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술 격차는 단순한 물질적 위계뿐 아니라 정보와 지식의 불균형을 강화합니다. 세계가 디지털로 연결되는 동안 북한 주민들은 체제가 설계한 정보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으며 정권은 이 장벽을 통해 더욱 강력한 통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려함 뒤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김정은의 사치는 단순한 부의 상징이 아니라 체제의 통제력을 과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무대입니다. 감탄을 유도하고 공포를 주며 권력을 굳히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가 풍요 속에 머무는 동안 수백만은 침묵 속에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권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환상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